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미국은 중국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의회가 앞장서서 독재, 반인권, 전제국가 중국에 대해서 준 선전포고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은 중국과 외교적 해결을 해 가야 된다, 이런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반환은 인류의 공적이 된 중국에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7일 미국 시간입니다. 이 7일만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예산 총액이 무려 4,3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 법안의 이름과는 다르게 이 법의 내용이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중국 억제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명분은 CO2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최고 7,500달러까지 제공한다는 건데요. 그 대상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법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 추방법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중국을 겨냥한 또 하나의 법이 지난 7월 27일 상하원, 양원 모두에서 통과가 된 반도체법입니다. 이 법 역시 520억 달러의 반도체 공장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두 개의 강력한 법을 의회 의원들이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서둘러 해치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여 동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법 두 개가 잇따라 처리가 된 겁니다. 보통 법안들이 재론 3논까지 가는 미국 의회 특유의 느린 스타일을 넘어서서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반도체 법안이 의회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스피드, 그러니까 political 스피드가 이루어졌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상업적 스피드, 커머셜 스피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에 필적할 만한 빠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의회가 이렇게 사실상 각 당의 정체성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중국 견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미국 의회가 대중국 관련한 압박 정책에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또 그런 중국의 욕망을 이젠 좌절시킬 때가 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시에 미국 의회 내부에서 친중 정서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또 하나 이유일 겁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가 변화된 것은 중국이 부상하는 강력한 적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 과거 1941년 12월 일본의 전쟁 선포를 하기 직전과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의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의 반중 정서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퓨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인이 9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이렇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 인권 이슈에 관해서 철저하게 인류 공동의 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미 의회를 덮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또 하나의 법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만 정책법입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만 정책법에 따르면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들의 합법적 국민으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4년 내에 45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대만에 제공한다. 둘째, 대만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맞선
미국의 엄격한 제재를 발동한다. 세 번째, 대만을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의 비가맹 주요 동맹 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 하나하나가 중국이 들으면 기겁할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군사 지원 45억 달러는 대만이 요청하는 무기 구입과는 무관한 돈인데요. 미국의 무상 군사 지원에 해당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대만으로의 미국산 무기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또한 대만 무기 지원 요건인 방어적 방식을 중국군의 공격에 대한 억지를 위한 무기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포괄적 군사훈련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역시 중국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 동생을 괴롭히면 형인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응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을 줄 경우에 미국이 나서서 대만을 대신해서 보복에 나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항목 역시 중국이 뒤집어질 만한 내용입니다. 대만을 나토 비가맹 동맹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나토의 32개 가맹국이 대만 유서시에 미군과 함께 참전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현재 나토 비가맹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전부 19개 나라에 달합니다. 유사시에 대만은 이들과의 군사적 연계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이렇게 지원하는 배경에는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또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 철폐와 함께 미국에 설치된 대만 경제 문화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만을 중국과 별도의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셈입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대만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 가입을 지원하고 국무부에 대만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미국의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게 된다면 중국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이미 미국 의회는 여야 모두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6월 공동 발의했으니까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곤혹스러운 것은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7일 미 상원이 백악관의 요청으로 대만 정책법 처리를 연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초 3일 대만 정책법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내용에 큰 변동 없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대만 정책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특히 내용이 내용인지라 중국은 이를 준선전포고로 받아들이면서 이 대충돌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만 정책법이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대표단 5명이 또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지 11일 만입니다.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주 대만 미국 협회 AIT는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 5명이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오후에 타이베이 타오이안 공항에 도착을 했고 다른 4명의 의원은 오후 7시께 미국의 C-40C 전용기 편으로 타이베이 숭산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마키 의원 일행의 대만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의원들이 또 미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당시에도 군용기를 이용한 점에 주목하면서 비공식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실로 사용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조용하면서도 과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에 이어서 그 조치가 수준의 이 항공기와 선박의 표준적인 대만해협 통과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8일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해 국제법상 허용된 곳은 어디서든 작전하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4일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 유사시 대응을 위해서 대만의 동쪽 해상에 머무르던 CBN-76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다가 지금의 대만 해협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대만의 동쪽 해역으로 이동해서 훈련 중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대만 해협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